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시대 김리석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현금 증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 활용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주기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금전대여 방법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대여의 형식을 통해서 부모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자녀에게 돈을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는 나중에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증여로 판단을 하는데, 실제 대여의 형식을 취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차용증 작성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간의 원금, 이자 지급, 만기일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그 만기일에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이자 지급 시에는 대금을 빌린 사람이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 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지 문제가 없는지, 공증은 꼭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조문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 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 금액의 4.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나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 금액의 4.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 원을 금전대여의 형식으로 빌려준다고 했을 때 이자율 없이 빌려준다면 3억 원에 4.6%를 곱한 금액이 1,38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어가므로 아들은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만약 아들이 2%의 이자를 아버지에게 드린다면 3억 원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3억 원에 2%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이 78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되지 않아 증여세는 물지 않습니다. 이걸 그래서 수학적인 공식으로 대여 금액에서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대여 금액은 약 2억 1,000만 원까지는 이자율 없이 무상으로 빌려줘도 증여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 자체는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게 대여로 주장하려면 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1에서 2% 정도로 빌려주는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공증을 받더라도 이자 지급이라든지 만기일에 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증만 받아서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이자 지급과 만기 시점의 원금 상환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재산을 담보로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대출이 막혀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들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쉽게는 제3자 대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의의 집을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이때 상증세법 제37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아들 입장에서는 애당초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그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 그럼 증여세를 물리겠다라는 게 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의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증여세로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차입금에서 4.6%에서 은행 지급 이자율을 차감한 금액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산식을 다른 말로 하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3%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한다면 아들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다가 6억 2,500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4.6%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차입금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봤을 때 해당 차입금은 6억 2,500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가 4%대라고 한다면 차입금은 16억 6천만큼 더 많아지게 되겠죠. 다만 이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아들이 부담하는 전제하에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걸 아들이 사용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 명의의 대출을 받아 증여세는 피하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아버지가 부담한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아들에 대한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조금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번째는 창업 증여입니다. 자녀가 창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창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텐데요. 이때 세법에서는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분에서는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증여 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해서 50억 원 또는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억 원을 증여받을 때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30%의 증여세율을 부담하는 것과는 확연히 세금 혜택의 차이가 있죠.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창업 증여와 일반 증여는 별도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3년 전에 창업자금으로 10억을 주고 이번에 현금으로 4억을 증여해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년 전에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10억에다가 5억을 뺀 5억에 1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4억을 증여할 때는 어떻게 증여세를 계산할까요?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은 증여세 계산할 때 합산한다 라는 말은 많은 분들께서 아실 텐데, 그렇다면 10억의 창업자금 증여와 4억을 합친 14억에다가 증여재산 공제인 5천만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 증여는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창업자금 10억은 10억대로 계산하고 4억은 4억에다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창업자금 증여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15년 전에 10억을 증여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인 10억은 10년이 넘더라도, 즉 그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아버지 상속세 계산할 때 10억은 포함시켜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혼인과 출산 증여입니다. 24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원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인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었는데, 5천만 원에 혼인 공제인 1억 원을 추가로 하여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며느리의 아버지 또한 1억 5천까지는 본인 딸에게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는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혼인 증여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번에 재혼하시면서 증여를 직계 비속인
자녀에게 받는 경우에는 혼인증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출산증여의 경우에도 본인 자녀가 출산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혼인증여와 출산증여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고 둘이 합쳐서 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혼인과 출산은 평생 동안 1억을 한도로 증여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혼인을 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하면 2억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혼인과 재혼을 통해서 1억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고요. 출산도 첫째 때 1억을 공제받고 둘째 때 1억을 출산 공제 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증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